어떻게 된 한국? 축구올림픽 대표의 역사적 탈락은 왜 일어났나? 일본도 방심할 수 없는 공통점. 한국 U23 대표가 파리올림픽 본 대회에 탈락했다. 카타르에서 행해지고 있는 AFC U23 아시아컵 겸 파리올림픽 남자축구 아시아 최종 예선의 준중 결승 인도네시아전에 패해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탈락 원인을 분석하면서 일본도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유럽 소속 선수 차출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한국의 유럽조는 티셀도르프 2부에 소속된 김민호뿐이었다며 셀틱 소속 양현준 등 7명의 선수가 클럽의 소집 거부 등으로 부를 수 없었던 선수로 이름을 꼽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덧붙여서 일본은 이번 엔트리에 들어간 유럽조는 5명으로 그 외에 11명 정도를 부를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한국과 일본의 조기 유럽 진출로 선수들의 차출 거부 문제가 전력 약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보인다며 뉴스를 마쳤습니다. 뉴스를 본 야후재팬 반응입니다. 올림픽 대표팀이 시작하자마자 아시아 대회가 있다. 거기서 어느 나라도 언더 세대를 중심으로 짜지만 한국은 와카를 사용해 풀주전 선수를 사용해왔다. 확실히 우승하면 병역 면제가 되어 축구 선수의 경력에는 좋지만 대표팀에서 생각하면 젊은 선수의 기회를 빼앗게 된다. 어느 쪽을 취할지 어려운 선택이지만 한국 특유의 사정이 더해지고 있다. 귀화한 외국인 선수가 팀의 핵심이 되어 기능하면 지금까지 약팀이라고 생각했던 나라도 강해진다. 그리고 조금씩 쌓아온 전력의 위력도 약간의 일로 뒤집히는 것은 축구에서는 적지 않다. 원래 자이언트 킬링이 일어나기 쉬운 팀 스포츠이다. 이 기사에 있듯이 전술이 전 세계에서 공유되고 게다가 국력도 늘어나는 한편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까지처럼 이기고 당연하지 않을 것이다. 월드컵 2차 예선에서 고전하는 날도 가까울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면 오일머니의 영향의 인상이 강했던 월드컵 아시아 변방 대폭 전력 증가는 결과적으로는 해도 정당하고 적절했다는 것이 될까? 이것으로 아시아 하위에서 예선 돌파한 팀이 본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남기거나 하면 더욱이 그것이 증명되게 되지만 어떻게 될까? 단순히 아시아 수준이 올라왔을 뿐이라고 느낀다. 인도네시아는 물론 귀화 선수의 힘도 있지만 확실히 압박 패스 등 내용은 한국을 웃돌고 있었고 일본이 하고 싶은 축구를 하고 있었다고 느꼈다. 일본도 고전할 가능성은 전혀 있다고 생각한다. 베트남이나 태국도 졌지만 이전처럼 5대0이나 큰 차이로 이길 상대가 아니고 무엇보다 우즈베키스탄은 확실히 강하고 인구는 많은 아시아가 강해지는 것은 필연일지도요. 확실히 최근 카타르가 전력 강화에 주력해온 것은 크다. 사우디, UAE, 이란, 이라크 등 중동의 강호도 건재하지만 각국의 힘의 차이가 없어지고 있다. 중동은 어디가 승리해도 이상하지 않다. 또한 동남아시아 베트남과 태국 등도 제1리그 팀과의 제휴, 지도자, 초빙 등으로 급속히 힘을 쏟고 있다. A대표라면 아직도 유세되는 팀 강화 방법이나 선수, 지휘관에 따라 어디가 승리해도 이상하지 않다. 호주가 설마 그룹 리그에서 탈락한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도 인도네시아 상대에게 탈락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퇴장자를 냈기 때문에 탈락했다는 것보다 인도네시아 쪽이 좋은 축구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인도네시아의 감독이 한국인으로 잘 한국팀을 이해하고 대책을 취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수단은 여러 가지 있지만 협회국가의 진심도가 팀력에 직결하게 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기사 중에서는 수비수의 소집이 잘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것은 원래 한국축구협회의 일이며 확정이 없는 채 소집이 있으므로 팀을 짜고 있었다면 그것은 큰 실패다. 한국은 아시아에서는 넘버원이었던 시기가 길었던 만큼 그 기간에 교과협회 의식 개혁이 늦었던 것일까요? 이번은 인도네시아의 나라를 올려 강화책에 굴복한 형태일까? 우연히는 없어 필연이네요. 경우에 따라 일본이 이라크,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에 져서 올림픽 출전을 놓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다만 한국과 절대 다른 것은 VAR이 나쁘고 심판이 나쁘고 상대국이 비겁하다는 말도 없이 일본을 깰 상대팀에게 존경을 받고 칭찬하는 것이다. 유럽으로부터의 소집이 불확실한 것은 일본도 한국도 처음부터 알고 있던 것. 수비에 토탁하니 아팠다고 하지만 요점은 선수층이 얇은 것만으로 한국의 탈락은 필연이다. A대표에는 경쟁을 이겨낸 절대로 바꿀 수 없는 레귤러 선수가 몇 명 없으면 강호국이 될 수 없지만 그 아래 카테고리에서는 레귤러 획득에 치열한 경쟁이 존재하지 않으면 A대표의 강화 성장에 연결되지 않는다. 홈앤드어웨이 방식 대회 방식 매치데이가 아닌 별로도 썼습니다만 이 점이 무겁습니다. 일본에 있어서도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옛날과 달리 한 번에 탈락하기 때문에 강호에게는 리스크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해외파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소집권이 없는 일정에 전 선수를 모으는 것은 곤란합니다.
옛날과 같이 호모웨이 때는 한 번 줘도 되찾을 수 있었고 시기도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부르기 쉬웠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장기 강화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2년 U23, 23년 아시아 경기대회 올림픽 세대에서 임하고 있습니다. 18년 U23 아시아 대회도 마찬가지로 20세 이하의 도쿄 세대를 내고 있습니다. 타국도 상당히 그렇습니다만 한국은 모두 풀 멤버 조금 위의 세대로 임하고 있었습니다. 세대에서 불공평감이 나오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좋고 나쁜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만 일본은 지금까지 어떻게든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당연히 말하면 당연할 것이다. 일본도 유럽, 남미 팀과 호각으로 대결할 수 있다니 몇 년 전까지 생각되지 않았으니까. 다른 아시아 팀의 약진은 만만치 않다. 마부이침해 가면 된다.